안녕하십니까. 스와트모형 대표 수동욱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뭐 제 페이스북을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오늘 제품은 M45 A1입니다. 마루이 제품. 이 제품은 그 출시가 사실 이미 2월 달에 됐는데 일본에서 2월 23일 날 발매가 됐죠. 근데 입고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 발매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뒤에 지금 들어온 거 간신히 또 소량 확보한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리뷰를 지금 먼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이전에 이미 이 리뷰를 올려달라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셨었는데 물건이 있어야죠. 물건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로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 명칭은 M45A1입니다. 박스부터 좀 볼게요. 자,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박스에서 이쁜 점,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요. 박스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요 좌측에 글자입니다. 글자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별 희한한 거에 만족하죠? 약간 저도 뭔가 변태기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글씨 요거 너무 커도 촌스럽고요, 너무 작아도 촌스러운데 아주 딱 마음에 들 사이즈로 해놨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뭐 둘째 치고 M45A1이고요 지금 박스 아트를 보시면 그 M45A1의 데저트 샌드 색상을 띤 이 총의 모양이 그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미 해병대 마크가 있죠. 말 그대로 미 해병대에서 사용하는 그 제식 권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 해병대 그 마스악 팀에서 사용하는 제식 권총이고요. 색깔이 데저트 샌드입니다. 그러니까 데저트 샌드 컬러. 일본 쪽에서 마루이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데저트 샌드 컬러. 그러니까 사막 모래 색깔이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노박사이트의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박사이트 로고가 있죠. 노박사이트는 잘 모르실 텐데 보통 우리가 사이트라 그러면 조종기를 의미합니다. 사이트. 그래서 앞쪽에 있는 조종기를 프론트 사이트, 뒤쪽에 있는 걸 리어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가늠새, 가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가늠새, 가늠자 그러면 맨날 헷갈려요. 근데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그러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왜냐면 프론트는 앞에 거니까 총코 쪽에 있는 걸 말하고요. 리어 사이트는 뒤쪽에 있으니까 뒤에 있는 가늠자를 말하겠죠. 노박 사이트 것이 좀 최근에는 콜트 계열에서 특히 더 유명한 편이죠. 그래서 노박사의 정식으로 마루이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라이센스 하에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대신 약간의 좀 실물하고 좀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라이센스를 정식으로 취득해서 모양을 똑같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각인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어차피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그 배럴 자체는 5인치 배럴입니다. 자, 일단 안쪽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총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자, 일단 박스 아트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겉에 박스가, 그러니까 위에 뚜껑 박스를 보시면 뚜껑 박스가 이렇게 딱 틀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이지 않죠. 박스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여튼 총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본체, 그 다음에 탄창. 요거 이제 전용 탄창이에요, 또. 그래서 기존 콜트 탄창보다 가스가 좀 더 들어갑니다. 장탄수도 2발이 더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개량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여분의 그 비비탄, 샘플 비비탄과 그 다음에 일부 파트가 들어있긴 한데 사실 뭐 쓸만한 건 없죠. 자, 그래서 제품을 보시면 총 본체하고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 밑에 보면 꽂을 때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꽂을 때 사용해서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휴지 통과시켜서 2번 정도 감고 그걸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총을 꺼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색상이 초보자분들 보셨을 때는 야 이씨 뭐야 이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총은 검정색이지 총이 무슨 색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저같이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검정색보다는 야 그래도 총을 꺼냈을 때
약간의 위장 효과라도 있는 색상이 좀 나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냥 어쩔 수 없이 HK45를 쓰고는 있지만, HK45도 검정색이 아닌 이런 탄 컬러나 기타 색상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배럴이 5인치 배럴이 지금 현재 들어있고요. 5인치짜리 배럴이 들어있고, 이게 지금 제목이, 이 가스건의 제목이요, 잘 보시면 제목의 뒤에 뭔 글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M45A1의 CQB 가스블로백 권총입니다. 그래서 CQB라는 말이 들어있죠. 근접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피스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줄여서 이제 CQBP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로즈 쿼터 배틀 피스톨 이렇게, 포터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길어. 하여튼 근접전을 위한 총입니다. 근데 사실 근접전으로 4.5구경을 쓴다? 이거 맞으면 가겠죠. 제압력은 굉장히 세겠죠. 실총이라면 4.5구경이기 때문에 9mm하고는 잽도 안 될 거고, 베이스는 마찬가지로 4.5구경을 베이스로 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느낌도 그냥 콜트보다는 뭐랄까요, 뮤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 그립으로 잡았을 때. 물론 이미 제가 시조카 합의초에서 이미 시험 사격을 해본 거를 보셨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그래서 이미 저는 낯설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컷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보기에는 낯설은 총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총에 대해서 이제 가장 큰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 리뷰를 제대로 꼼꼼하게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일단 제 리뷰 되게 길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그만큼 이제 세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내용이 이제 장황해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총을 딱 보면서 리뷰를 이렇게 건너뛰시게 되면, 스킵하시게 되면, 야, 콜트 새로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하고 휙 넘어가면 끝납니다. 근데 그냥 콜트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개량됐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상의 개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콜트보다도 실린더의 길이도 더 길어졌고, 그 다음에 탄창의 사이즈도 더 커졌기 때문에 기화력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실제로 시조가에서 제가 써봤을 때, 거기서 이제 현지 직원들이, 마릴 직원들이 마릴가스만 썼거든요. 근데 마릴가스만 썼는데도 불구하고 반동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그러고서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색보다도 일단 말씀드릴 게, 기존의 그 1911 M1911보다는 이제 뭐랄까요, 블로백 유닛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구조도 좀 변경이 돼서 기화력을 많이 대폭 향상시켰다는, 그 부분을 마릴 쪽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펙은 길이가 222mm, 그 다음에 무게가 823g입니다. 탄창 포함해서. 근데 사실 콜트 계열로 823g이면 무거운 편입니다. 콜트 계열은 보통 그 정도까지 안 나가고 600-700g이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823g이면 꽤 무거워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무게가 됐어야 됐습니다. 사실 그 기존 모델들도 너무 가벼워요, 실총에 비해서는,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실총 무게에 많이 근접한 편이고, 그래도 실총보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그다음 이너배럴의 길이가 113mm로 돼 있어요. 113mm면 바렐의 길이는 꽤 긴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권총류에서는 사실 뭐 저도 콜트 계열을 오랫동안 써왔습니다만, 콜트 계열이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비거리도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장탄수가 바뀌었습니다. 장탄수가 기존에 콜트 계열이 25발인데 비해서 얘는 장탄수가 무거워요, 생각보다. 장탄수가 2발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탄창에서. 전체적으로 탄창의 사이즈가 이만큼이 더 늘어났고요. 기존의 그 뮤나 이런 데서는 그냥 범퍼만 이만큼이 더 늘어난 형태인데, 여기는 실제로 탄창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탄창 같은 경우는, 그 콜트 탄창 같은 경우 요 밑에 이제 육각 나사가 있어서 육각 나사를 돌려서 이제 그 풀어지면 조금 조여주는 역할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아예 핀으로 나왔습니다, 밑에가. 그래서 탄창 구조 자체가 틀려요. 아마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저는 이제 이 변화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원래 육각 나사로 되어 있던 게 이렇게 핀으로 바뀌었다는 거. 근데 핀으로 바뀌면 사실 좀 불편한 점도 있어요. 수리하기는 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만약 육각이면 그 압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탄창이 팽창하면서 풀릴 때 그거 이제 조여주기만 하면 소리가 좀 끝나는 편인데, 이렇게 핀이 돼 버리면 핀을 박았다 넣었다 하는 게 사실은 몇 번 반복하면 이 부분이 헐거워지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보통 핀으로 받는 방식은 나사 방식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핀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마리 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서 탄창이 용량이 2발 더, 장탄수도 2발이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 탱크의 용량도 요만큼, 제 지금 손바닥으로 가리는 만큼은 늘어났다는 사실. 예. 그래서 전용 탄창을 쓰셔야 된다면, 전원 탄창이 아닐 때 과연 들어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확인을 안 해봤는데 들어갈 것 같기는 해요. 넣어보지는 않았는데. 예.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전용 탄창을 쓰시는 게 낫겠죠. 어차피 기화력 부분도 보충이 되는 거라서. 그 다음에 일단 조금 제가 일본에 출장 갔을 때 본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M45A1이 현지 소매점에 있는 걸 확인했고요. 현재 한 메이커에서 이 마르이 M45A1을 커스텀이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근데 커스텀을 되게 웃기게 했던 게, 이게 저 실총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요. M45A1이 이게 데저트 샌드 색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쏘면 탄매가 이렇게 묻게 돼요. 앞쪽에 묻게 되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앞쪽에 이렇게 좀 탄매가 튀어 있는 그런 느낌들의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이렇게 도색을 해서 도색한 건지 아니면 착색을 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도색은 그냥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다가 탄매가 날린 그 흔적을 표시해서 커스텀건이라고 판매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이제 여기 실총 찾아보시면 하부 프레임의 오른쪽 부분에 여기 원래 진갈색 정도로 이렇게 각인 부분에 이렇게 매움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커스텀건이라고 이렇게 파는 걸 봤습니다. 역시 1번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짓 안 할 거고요. 그거는 뭐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게 있었다는 얘기고요. 일단 세이프티 자체가 NB 세이프티입니다. NB 세이프티라 양쪽으로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안전장치가 왼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해머가 제껴져야지만 작동이 되고요. 예,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양손잡이가 다 쓸 수 있고요. 이걸 NB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일반적인 전술적인 총이라면 대부분 다 양손잡이를 허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HNK, 그러니까 HK사에서만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좀 많이 취급했죠. NB 세이프티를. 근데 여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mm 언더마운트 레일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일 밑에 라이트 같은 광학 장비를 달 수 있는 그 공간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실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이 부분이 원래 여기까지 연결됐으면 굉장히 촌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이트 워리어처럼 이렇게 뭐 각이 져서 좀 매기 쉽게 되는 경우도 아니고, 이건 딱 각이 져서 딱 나오는 상태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뻐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잘라서 맞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마루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총이 이런 거죠. 실총은 그대로 베낀 거니까. 자, 그래서 언더마운트 레일이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트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각인 부분으로 쭉 들어가면 여기 하부의 각인이 사실은 이 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반대쪽에 각인 있잖아요. 총의 왼쪽에 각인, 뒤에서 봤을 때 거기는 되게 무식한 각인이 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가지고 놀던 콜트 장난감에 있던 각인 같은 큼지막한 각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콜트 별 3개에다가 USMC라고 써 있습니다. 되게 촌스러워요. 근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착 돌리는 순간 보시면 데이터 매트릭스 표시가 여기 각인이 있습니다. 요거 요즘 사실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실총에는 이런 각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매트릭스라 해서 일종의 QR코드 비슷한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각종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쪽에 보시면
여기 되게 조그매서 잘 안 보여요. 일단 이제 사진으로 따로 여기 띄우든가 할게요. 이 제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콜트 디펜스 사이에 그 케이지 코드가 적혀 있고요. 그 밑에는 모델 코드, 그 밑에는 일련 번호 코드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를 보나마나 뭐 동일한 거 찍었을 거고요. 이 총마다 틀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각인이 다 있습니다. 네. 참조 각인에다가 그 갈색을 착색하시면 안 되고, 하부 각인 부분은 원래 실총 찾아보시면 진한 갈색입니다. 뭐 검정은 아니고요. 약간 진한 갈색. 검정 넣으시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진한 갈색을 왜 아시죠? 옛날에 메꾸기 하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굉장히 이뻐집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고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도쿄 마르 코 리티드 메이드 인 재팬 이거 또 있네요. 여기는 요거는 매꿈하지 마시고 그 밑에 있는 시리얼 넘버 이런 것들은 데이터 매트리스하고 진한 갈색으로 매꿈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이쁜 느낌을 볼 수 있고, 탄맥 가루 부분을 이렇게 앞에서 재현해주는 그런 그 일종의 드레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총 각인하고 조금 이게 하부의 프레임의 색상이 좀 다르다는 거, 각인 모양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아이언 사이트가 이제 있는데, 앞에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있고, 뒤에 건 노박 사이트 실제로 라이센스 받아서 제조한 거라고 했고요. 앞에 프론트 사이트도 있습니다. 둘 다 플라스틱은 아니고요.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뭐 바디는 뭐 어차피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실 거고,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사이트나 리어 사이트에도 보면 이렇게 화이트 도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사이트에는 2개의 화이트 도트,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트에 하나의 화이트 도트가 있어서 조준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왕 노박 사이트 거를 카피한 거라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실총 사진을 찾아보면 여기에 그 트리지콘 각인이 있고, 요쪽에 트리튬 봉이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아이언 사이트, 그런 조준기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항상 매번 말씀드리지만 실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총에서 그거를 옵션으로 교체해서 그렇게 단 것인지, 아니면 실총에 원래 그게 기본 베이스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 트리지콘 각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튬 아시죠? 트리튬은 야간 발광용 트리튬 봉이 박혀있는 조준기, 노박 사이트, 그런 노박 사이트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차피 트리튬이 쉽지도 않은 물건인데다가 만약에 트리지콘의 각인까지 여기다 넣는다면 그거에 따른 또 추가 비용도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제조 비용보다 라이센스 비용이 더 비쌀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찍어내는 비용보다 라이센스 비용이 더 비싸지 않을까.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옵션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또 일반인들은 잘 그 사실도 모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총에서는 요 부분, 그립의 이 덮개 부분이 그 유리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G10이라는 유리 섬유로 되어 있는데, 실총 그립은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실총 그립에 G10 유리 섬유를 쓰게 되면 이거 뭐 가격 자체가 감당이 안 되죠. 모르겠습니다. 옵션으로 나중에 이게 이제 G10 재질의 실총 타입 같은 옵션 그립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적충 그립을 쓰고 있습니다. 마르 같은 경우에 설명서를 보니까, 그 마르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래서 적충 그립인데 뭐냐면 이제 그 산업용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한 번 뿌리고 두 번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쌓아서 이렇게 요 무늬를 재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재현도가 좋다고 대부분 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총의 모양을 잘 재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랜야드 고리가 있고요. 이 뭐 콜트에선 거의 필수적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이제 잘못 땅 떨어뜨리면 이거 똑부러지죠. 요 랜야드 고리가 있어야 탈취를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분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랜야드 고리는 어찌 보면 또 거의 요즘 필수화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특히 이제 야전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근데 사실 랜야드 고리는 조금 불편할 때도 있어요. 아웃바렐 같은 경우는 색상이 은색입니다. 그래서 은색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실버로 도금된 상태입니다. ABS에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은장입니다. 원래 이거 이 색깔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보시면 트리거가 그 일반적인 콜트보다 좀 긴 편입니다. 롱 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뮤하고 비슷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롱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방아쇠를 당겼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은 콜트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방아쇠 압력이 콜트가 전반적으로 낮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일하고요. 세이크리프티도 콜트하고 동일한데 약간 좀 짧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전술적인 총이라는 느낌이 확 옵니다. 딱 잡았을 때 여기 짧구나. 일반적인 이제 1911, 저 같은 경우는 1911을 많이 썼기 때문에 1911보다는 약간 더 짧은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도 좋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립의 전체적인 느낌은 거의 콜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링 핀을 재현해냈는데요. 파이어링 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이 부분은 여기 원래 일반적으로 마린 콜트 1911 보시면 여기 육각 나사로 돼서 이렇게 조였잖아요. 근데 육각 나사 부분은 메꿨습니다. 메꿨고, 자, 이 나사가 없어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나사가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린더 블럭 유닛의 뒷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뒤쪽에 있던 것이. 어찌 보면 진짜 생각을 굉장히 여기서 이쪽으로 확 바꾼 거기 때문에 구조의 변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분해해보고 왜 여기 나사가 왜 박혔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여기 이제 파이어링 핀 자체가 재현을 시키다 보니까 그걸 빼서 이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 나사를. 어쨌든 실린더 블록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이어링 핀 자체가 지금 보시면 탄 색깔로 돼 있어요. 이게 탄색이면 안 돼요. 원래는 은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금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색하면 이거 때릴 때마다 금방 지워질 것 같고요. 조금 탑코트 같은 것도 써서 마감을 좀 처리해서 이렇게 은색으로 해주시면 훨씬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총은 좀 이상한 총이에요. 앞에 프론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밑에 몰드 부분, 그러니까 각인 부분까지 좀 약간 좀 색깔을 좀 넣어야 되는 뭐 만들어가는 그런 총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림책에 색칠하듯이 조금씩 뭔가를 개인이 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있는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파이어링 핀을 재현했다는 거, 그것만 해도 뭐 충분히 이렇게 많은 발전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탄창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우백 유닛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법이라든가 스토퍼 부위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분해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콜트와 동일해서 탄창을 빼시고요. 여기 보면 작은 홈이 있는데 작은 홈을 뒷부분에 맞춘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일반적인 다른 총, 그러니까 콜트 계열에서 1911처럼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스토퍼 핀이요. 이거 안 튀어나오면 뭐 다른 공구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 밀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해하면 분해가 됩니다. 자, 하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하부 프레임에서 굳이 변화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부 프레임에서 변화할 수 있는 건 노킹 레버라든가 아니면 노킹 레버의 재질이나 강도, 그 다음에 해머 스프링의 강도, 이런 부분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기존의 콜트 제품에서 해머 스프링의 강도 때문에 뭐 발사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린가스를 겨울철에 쓰는 경우에도 전혀 문제없이 발사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부 프레임에서 별다른 변화를 주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루이 홈페이지 상의 스펙이라든가 상세 설명도 제가 꾸준히 잘 봤는데 그 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부 프레임에서 전반적인 변화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누르르 지켜봤는데요. 리뷰하기 전까지도 커다란 변화는 보이진 않습니다. 약간 좀 튼튼해졌다는 느낌과 요 세이프 그리프티가 좀 짧아지고 택티컬한 형태로 바뀌었다는 거, 그건 이제 실총을 따라갔을 테니까. 뭐 파이어링 핀도 스토퍼 핀도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색상이 데저트 샌드 색상으로 나왔다는 거, 뭐 스페셜한가요? 그래서는 파이어링 핀 스토퍼 핀의 강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린가스만을 자꾸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스토퍼 핀이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시고요. 우선 딱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요, 실린더가 길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잘 보시면 호법 챔버의 색상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이게 원래 검정색인 거 아시죠? 검정색이었는데 은색으로 싹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일본에서 딱 열어보고 우와 그랬어요. 뭔가 변화가 있는 줄 알고요. 근데 호법에도 변화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모습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바뀌긴 했고요, 약간. 근데 성능상에 얼마만큼 변화가 있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늙었나봐요. 아이고 허리야 소리가 나오네. 스프링 가이드도 은장 색상이고요. 이게 원래 은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그 고무 버퍼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씩 뭔가 변화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가이드 하우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은장인데 약간 그 무광틱한 은장. 스토퍼 부분, 여기 스토퍼가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속 노치를 여기다가 댔습니다. 마루이 표현으로는 노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기존의 70에서도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뭐 동일하게 대져 있습니다. 이렇게 뭐 특별하게 훌륭하게 더 튼튼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거를 70 거를 빼서 한번 볼까? 예, 변화가 있네요. 야, 요걸 어떻게 미세하게 설명드릴까? 여기 보면 노치 부분에 이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 뒷부분이요. 뒷부분이 여기 바디하고 결합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판이 조그매요. 예, 근데 얘는 그 부분이 넓어요. 네, 넓습니다. 이 부분. 넓어요. 보일래나? 여기가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접촉 면적이 이쪽으로 더 밀어준 상태에서 그 여기 보면 십자 나사가 있는데요. 십자 나사가 훨씬 더 그 접착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만큼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뷰는 저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이 스토퍼 부분이 좀 더 강화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강화가 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훨씬 기존 거보다 튼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드려야 돼요. 실린더 크기의 변화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왜 기화력이 좋아졌는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아이고, 깜장 색깔이 콜트 70입니다. 깜장 색깔이 70이고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탄 색깔이 아까 말한 대로 여기 거죠. 그 M45 A1 거죠. 자, 실린더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똑같은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자, 잘 보시면 사이즈가 보이세요? 두 개의 차이가 확연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 확연하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보이는데요. 요만큼이 더 있습니다. 요만큼이 더 있죠. 야, 요게 얼마나 차이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만큼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M45A1의 특징입니다. 실린더 사이즈는 똑같아 보이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노즐 길이도 똑같고요. 근데 실린더 길이가 이만큼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스톤 안에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가 하나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70 먼저 보여드릴게요. 70은 열면 피스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M45A1을 보여드릴게요. M45A1은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늘어난 느낌이 보이실 겁니다. 늘어난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꺾이는 구조 형태로 되어 있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자, 이런 구조 형태는 진짜 처음 보는 형태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실린더가 전반적으로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를 잡아줘야 되는데 실린더 블록을 전엔 뒤쪽에 나사로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파이링 핀을 제어를 못하니까 이제 실린더 블록을 잡아주는 나사를 여기로 옮긴 거죠.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실린더가 길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을 다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특징은 그겁니다. M45A1 스키비 가스글로백 거는 기존 콜트와의 완벽한 차별을 뒀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기화력이 실린더 길이가 길어지고 그 다음에 탄창에 그 가스를 넣을 수 있는 공간과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실린더에서 요만큼의 길이 확보하고 탄창에서 요만큼의 공간을 더 확보함으로써 두 개가 합쳐져서 이만큼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그 기화력을 증대시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루이 콜트 시리즈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작동성이나 기화력 부분들이 개선됐죠. 특히 콜트 같은 경우는 탄창이 얇다는 그
태생적인 단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단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린더가 길어지고 탄창이 길어지면서 그 태생적인 단점, 그 약함, 뭐 기화력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탄창이 두꺼운 총보다는 약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트를 쓰고 싶어도 날씨가 추울 때 잘 안 될까봐 못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뱀장수 같아요. 그 다음에 콜트 모양은 좋으나 현대적인 모양의 총이 없어서 쓰고 싶었는데 콜트를 못 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M45A1 같은 경우도 기존에 그대로 탄창 멈치가 그대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 게임 중에 탄창이 빠질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그 부분은 뭐 사실 총을 좋아한다면, 이 총을 좋아한다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루이 M45A1 제품에 대해서, A1 CQB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줄인다고 줄였는데 또 많이 길어졌어요. 근데 내용을 잘 보시면 뒷부분에 핵심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워 제한 장치는 요 노즐 입구 쪽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손가락을 밝히는 요 노즐 입구, 쪽에 있고요. 보통 일자 나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방식에 따라서 좀씩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력까지 빼시고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M45A1 CQB 피스톨에 대해서 리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여기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누르면 뭐 좋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쫓아다니면서 싫어요 누르시는 분이 있던데, 그분 재미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저한테 억하심정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여튼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품으로 또 만나 뵙겠고요. 지금 조금 당분간은 좀 제가 좀 상황이 좀 좋진 않아요. 굉장히 바쁘기도 하거니와 개인적으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 좀 바쁩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느 정도 좀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 좀 계속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